안녕하십니까. 평가정책본부 정승재입니다. 2024년 레이팅 액션 트렌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에는 23년부터 이어져온 신용등급 하향 우위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장기 등급 기준 등급 상향은 9개, 등급 하향은 17개를 기록하였습니다. 장기 등급의 단기 등급과 아웃룩, 와치리스트의 변동을 포함한 장단기 등급 및 전망 기준으로는 상향 변동 25개, 하향 변동 44개를 기록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장기 등급 기준 업다운 레이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다운 레이셔는 등급 하향 방향 대비 상향 방향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업다운 레이셔가 1보다 높으면 상향 방향 우세, 1보다 낮으면 하향 방향 우세를 각각 의미합니다. 24년 업다운 레이셔는 0.53배로 23년 0.72배에서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통해 연도별 신용등급 변동 트렌드를 살펴보면 19, 20년에는 경기 저하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업다운 레이셔가 1배를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하향 우위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이후 21, 22년에는 기업 실적 개선 및 자본 확충 등에 힘입어 업다운 레이셔가 1배를 소폭 상회하였습니다. 하지만 23년 이후로는 석유화학, 건설, 제2금융권 업체의 신용도 하향 추이가 본격화되면서 업다운 레이셔가 1배 미만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과 금융 부문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업 부문의 24년 업다운 레이셔는 0.66배로 23년 0.78배 대비 하향폭이 심화되었습니다. 석유화학, 건설, 유통 등의 업종이 등급 하향을 주도하였습니다. 다만 하향 기조 심화 속에서도 자동차, 민자발전, 중공업, 조선 등에서는 등급 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부문 역시 24년 0.4배라는 낮은 수준의 업다운 레이셔를 기록하였습니다. 등급 하향은 캐피탈, 증권,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 등 제2금융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습니다. 반면 생명보험, NPL 등은 우호적 영업 환경, 자본 적정성 개선 등에 힘입어 상향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향후 등급 전망을 보여주는 24년 말 아웃룩 와치리스트 분포를 살펴보면 긍정적 방향 17개, 부정적 방향 35개로 부정적 우세를 나타냈습니다. 23년 말 대비 긍정적 방향과 부정적 방향 모두 증가한 수치로 향후 업종별로 차별화된 등급 추이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수요 부진,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 및 공급 과잉, 미국 트럼프 2기 정책 변화, 과환율,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내수 부진 등의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고 있어서 등급 하향 압력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4년 신용등급 세부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등급 상향의 경우 현대자동차 계열사, 민자발전, 중공업 업체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등급 하향은 석유화학, 건설, 제2금융권 업체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투기 등급에서 이건의 부도를 포함하여 다수의 등급 하향이 이루어졌습니다. 단기 등급 하향의 경우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분포하였습니다. 다음은 등급의 변경 없이 아웃룩 와치리스트가 변동된 경우입니다. 상향 변동의 경우 생명보험사, NPL 등이 자본 확충, 시중은행 금융지주 계열 편입 등의 영향으로 우호적인 변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방산, 조선 등 중공업 업체와 바이오, 해운업체도 상향 방향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아웃룩 와치리스트의 하향 방향 변동의 경우 롯데그룹, SK그룹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등급 하향과 마찬가지로 건설, 제2금융권의 하향 변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년 말 아웃룩 와치리스트의 업체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긍정적 아웃룩은 생명보험, 방위산업, 중공업, 해운 등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아웃룩 및 와치리스트 하향 검토의 경우 석유화학, 건설, 제2금융권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기 등급 업체 다수도 부정적 방향성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레이팅 액션 트렌드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가정책본부의 최영욱입니다. 2025년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에 있어 주요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가? 전문가들 서베이나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6개월 전 대비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과 이에 따른 정책 리스크가 새롭게 급부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가변성이나 강달러 등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가 현재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뭔가 컨센서스를 벗어난 인플레이션 압력 재발이나 경기 침체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자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잠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도체 경기 약화, 트럼프 정부가 불러올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내수 부진, 고환율 등이 2025년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 외에도 대통령 탄핵 등 단기적인 정치적 불안과 정책 부재를 들 수 있겠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는 비록 둔화 추세이긴 하지만 3% 정도의 무난한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인플레 안정에 따른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완화 전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6개월 전의 전망과 비교할 때 2024년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경제가 기대 이상의 호조를 보이면서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2025년 전망치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하방 위험을 반영하면서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주로 유로존과 중국의 성장 전망치가 하락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 우위의 불균형과 달러 강세는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 2025년 성장은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고, 글로벌 IB들은 현재 평균적으로 2025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표방하는 정책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이걸 요약하자면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미국 경제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세 등 보호무역과 반해민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래서 미국 내에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오고 정책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며 나아가 미국과 글로벌 성장률을 모두 다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운데 그림은 트럼프 정부의 감세 계획, 그리고 중국의 60%의 관세 부과, 여타국의 10%의 보편 관세 부과, 그리고 상호 보복 관세 10% 부과라는 다소 비관적인 가정하에 블룸버그 시나리오인데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성장률을 0.9% 떨어뜨리고 소비자 물가는 0.9% 상승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자체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트럼프 정부의 제반 이민, 감세, 관세 정책을 모두 반영한 IMF의 시나리오 분석인데, 여기서는 미, 중, 유로존이 상호 10%의 관세와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가정입니다. 각국의 GDP 성장률에 미치는 악영향이 2026년에 최대치에 달하고, 이후 각국이 새로운 무역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효과가 서서히 희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 최대 1.2%가량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추정입니다. 한편 앞 슬라이드에 제시한 성장률 전망에는 트럼프 정부가 표방하는 정책들의 효과가 아직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예고하는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이나 그 효과가 그 정도와 타이밍에서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은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이 지난 2년 동안 1%를 하회하는 등 디플레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 그림 보시면 과도한 규제 여파로 민간 투자도 급감해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리스크로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철수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구조개혁과 최근의 경기 부양책이 성과를 보일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2023년부터 중국발 저가 수출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과 과잉 생산이 향후 내수 부진과 함께 미중 무역 분쟁과 맞물리면 여타 지역으로의 공산품 공급 과잉이 더욱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2% 정도로 잠정 추정되는데 한국은행은 하반기 들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왔습니다. 기대보다 내수 회복이 지지부진했고 수출도 최근 들어 다소 꺾이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25년 우리 성장률을 1.9%, 2026년은 1.8%로 연이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적 혼란에 따른 소비심이 위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금리 인하 등으로 민간 소비나 설비 투자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겠지만 무역 기조 등으로 수출 성장률이 2024년 대비 크게 부진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건설 투자도 올해까지는 여전히 저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등을 전후로 환율이나 주가 등의 자본시장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지만 정부 신용도나 면, 시장금리, 크레딧 스프레드 등은 과거의 빅 이벤트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영향이 제한적이긴 한데 특히 환율이 국내의 경제 펀더멘털의 차이,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이에 따른 금리 전망의 추가로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원화 절하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구환율의 여러 가지 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개인 환경이나 거시 변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된다면 소비 심리나 기업 투자 등 경제에 매우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일부 IB는 최근의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2024년과 2025년 성장률 전망을 일부 추가 하향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됨으로써 이것이 향후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핵심 거시 변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반영하여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완화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가운데 그림 보시면 무디스는 2026년 말 정도가 되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3.25% 수준까지 인하해서 현재 연준이 표방하는 중립금리 수준인 3.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CB는 중립금리 수준을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정책은 지역별로는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선물 시장의 단기 전망치인데 초록색 선의 ECB는 경제 성장 부진, 조기 인플레 해소 등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파란색 선의 미국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고 한편 일본의 BOJ는 물가 및 임금 상승세를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월 FOMC에서 미 연준의 스탠스가 매파적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대보다 느린 군원 물가 하락, 견조한 성장, 소비 고용 지표,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유발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통화 정책 완화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정책 금리에 대해서 IB들 평균적으로는 2025년 말 3.75% 정도의 기준금리를 전망하고 이 과정에서 연간 3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의 인하나 아니면 아예 추가적인 인하를 못할 것으로 보는 IB들도 적지 않고 12월 FOMC에서 연준위원들은 대다수가 두 번의 인하를 그리고 가장 최근에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단 한 번의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흔히 시장 금리는 정책 금리를 약간 선행해서 움직이는데 오른쪽 그림 최근에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 금리 행보가 차별화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2025년 우리나라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은 두 국가 간의 경기 및 고용 전망이나 인플레이션의 차이 때문에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대략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ING 등 일부 글로벌 IB들은 4번, 즉 100bp까지 인하해서 연말에 기준금리가 2.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금리 정책의 차별화는 환율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수입 물가 상승 등 고환율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통화 당국의 의사결정이 녹록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정치 불안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도 있었고 국내 크레딧 시장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시장 금리가 하락 추세로 들어서면서 2024년 2분기부터는 A급 회사채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가시적으로 축소되었고 하반기부터는 CP 스프레드도 예년 수준으로 안정되었습니다. 회사채 발행 시장도 하반기 본격적인 금리 하락과 함께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째 순발행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선된 크레딧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1, 4분기에 집중되는 회사채 만기들의 상황에서 기업들의 원활한 리파이낸싱 여부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설, 석유화학과 같은 업종이나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큰 이금융권의 A급 이하 채권의 발행 여건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디스의 글로벌 회사채 보도율 전망은 그림과 같습니다. 대체로 6개월 전 전망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로는 글로벌 회사채 보도율이 2024년 작년 상반기를 고점으로 중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핵심 전제는 글로벌 경제의 소프트 랜딩 그리고 인플레 안정에 따른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정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는 이를테면 트럼프 2기 정부가 표방하는 정책들의 부정적 영향들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책들의 실행 가능성과 그 효과의 가변성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나 지정학적 문제가 경제 펀더멘털이나 통화 정책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든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나 공급망 분절화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면 이 그림의 주황색 선과 같은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사의 2025년 산업별 인더스트리 아웃룩과 크레딧 아웃룩을 보겠습니다. 한신평의 근본 인더스트리 아웃룩 보고서는 3개의 산업이 추가되면서 총 27개의 산업에 대해 작성되었습니다.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비우호적 또는 부정적 아웃룩이 우세하다. 이렇게 조망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별 아웃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대체로 중립적 전망에 많이 포진해 있고 산업 전망이 비우호적이면서 크레딧 전망도 부정적인 산업에는 석유화학, 건설, 유통, 2차전지,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 등이 있습니다. 올해의 요주의 산업들입니다. 디스플레이, 철강, 신용카드, 생명보험은 산업 환경은 비호적이지만 크레딧 전망은 안정적인 경우입니다. 조선, 항공운송, 방위산업에는 긍정적인 크레딧 아웃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기업 부문의 경우 단기 리스크 팩터로 글로벌 수요 부진, 중국발 공급 과잉,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고환율 등을 추출해서 산업들을 매핑해 보았습니다. 상당수가 중립적 이하 부정적 영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금융부문의 경우 그림과 같이 금리 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리스크 팩터들을 추출하여 매핑해 보았습니다. 역시 중립적 이하 부정적의 대부분 분포되어 있습니다. 당사 인더스트리 아웃룩의 장기 추이를 나타낸 히트맵입니다. 2020년 팬데믹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 이후 이어진 강력한 통화 긴축과 2025년의 경기 둔화 전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부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